안녕하세요. 클라우디아입니다. 오늘은 이호남 작가의 작품 비밀의 방 준비했습니다. 비밀의 방은 요양원을 배경으로 삶의 끝자락에 놓인 노인들과 그들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들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집착, 삶의 무게, 그리고 죽음을 둘러싼 미스터리를 담아낸 작품입니다. 그곳에서 유독 기이한 공기가 감도는 하나의 방이 있는데요. 남겨진 자들의 집착과 알 수 없는 두려움이 공존하는 그곳. 과연 그 방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작품 속으로 함께 들어가시죠. 비밀의 방, 이호남. 90세 된 신노인의 사망 소식이 들려왔다. 그 나이로 보면 이상할 것도 없는 죽음이었다. 신노인이 구급자 들것에 실려간 하루 만에 들려온 소식이었다. 박보호사 하는 행동이 꺼림직하더니만 결국 사달이 나고 말았다는 수군거림은 요양원 여기저기서 이구동성으로 들려왔다. 그날 아침 박보호사는 신노인의 식사를 들고 방으로 들어간 지 10분도 채 지나지 않았다. 당황한 얼굴로 박보호사가 아래층 계단을 향해 바삐 뛰어가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그녀가 내려간 직후 간호부장은 신노인의 방으로 정신없이 뛰어들어갔다. 요양원 거실은 아침 식사에 집중하느라 다른 방에서의 일들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백색 소음만 들릴 뿐 유난히 조용한 아침이었다. 그 방에는 필순엄니와 경순엄니, 신노인 셋이 동숙자로 지내고 있는 방이며 그 방 담당은 박보사였다. 네 사람이 함께 지내는 방이지만 침대 하나는 입수하지 않은 누군가가 들어올 자리로 남아 있었다. 필순엄니는 장기유형 2등급을 받고 입수한 치매 환자로 거동을 하지 못해 휠체어에 앉아서 케어를 받아야 했다. 몸집이 유난히 큰 필순엄니였다. 돈에 대한 애착이 유별나게 강했고 또한 욕심이 많았으며 성격이 괴팍했다. 돈은 필순엄니의 전부라 누구도 그 지갑을 만지지 못했다. 그 노인은 돈만 있다면 자식들은 굶기지 않는다며 돈을 가장 좋아했다. 그래서 유독 돈도라며 가짜 돈을 두둑하게 순지갑에 넣고 다녔다. 필순엄니는 일찍 결혼해서 아들을 하나 낳았다. 아들의 나이가 갓 2살이 지나고 나서 전 남편은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났다. 필순엄니는 먹고 살 길이 어려워지고 어린 자식과 생계가 막막해지자 재가를 선택했다. 두 번째 남편은 가산이 넉넉했다. 그 남편은 필순엄니보다 나이가 곱이나 많았다. 그의 아내는 일찍 세상을 떠나 전저와의 사이에는 아이가 없는 호라비로 부모를 모시고 사는 남자였다. 전 남편의 아이를 데리고 재가를 택한 필순엄니의 고생은 시집살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두 번째 남편에게서 자식을 둘이나 낳았고 번듯하게 잘 키워놓았다. 전 남편의 자식은 두 번째 남편의 자식에 비해 잘 자라지 못했다. 그래서일까? 필순엄니가 늘 기다리는 자식은 오직 부족하게 키운 전 남편의 아들이었다. 필순엄니가 소중히 들고 다니는 가짜돈 또한 종이에 복사한 돈이었지만 큰아들을 만나면 주겠다는 돈이었다. 필순엄니의 침대 옆에는 거동을 못하는 신노인이 누워 있었다. 창문 쪽으로 머리를 둔 침상이 있었으며 종일 그곳에 누워 있었다. 하루의 세 끼,
식사 때만 침대가 세워졌고 밥 대신 죽으로 끼니를 대신했다. 신노일은 목으로 삼키는 기능이 약해지자 모든 음식을 씹으려 하지 않았다. 때문에 당분간은 죽으로 식사를 하자는 가족들의 의견이 있었다. 처음 요양원에 들어와서는 말도 곧잘했지만 조금씩 치매 증상이 심해지면서 음식을 먹으려 들지 않았다. 신도희는 날로 쇠약해지기 시작했다. 의식은 있었지만 말은 거의 하지 않았다. 그러나 늘 침상에 누워있는 탓인지 낫달처럼 신노인의 뽀얀 피부는 유난히 빛이 났다. 빈 침대 맞은편에는 경술엄니가 있었다. 경관식을 하는 콧줄을 달고 박 보호사가 담당하는 방으로 배정된 노인이었다. 보기가 딱할 정도로 그 모습이 말라 있었다. 눈매는 부리부리했지만 까만 피부가 거칠고 피부병으로 딱지가 온몸에 덮인 경술엄니였다. 요양원에 입소하던 그날은 몹시 추운 겨울이었다. 자식들은 경술엄니의 마지막 생명 연장을 콧줄에 의존했다.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었지만 앓고 있는 병이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이곳 요양소로 온 것이었다. 요양원에 들어온 경순엄니는 콧줄 연결 호수를 자주 빼버려 담당 보호사를 힘들게 만들었다. 그러자 요양원 측에서 가족들의 동의를 얻어 경순엄니 손에 두툼한 장갑을 끼워 놓았다. 등을 휘감는 병의 기척에도 콧줄로 연결된 경관지 식사는 튜브를 통해 경순엄니에게 에너지를 공급해준 탓인지 경순엄니는 장갑이 끼워진 송곳으로 콧줄 호수를 빼 침상 아래로 감추기 시작했다. 어쩌면 밥을 먹고 싶었던 간절함이 부른 절실한 행동인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경순엄니는 미음을 조금씩 먹게 되었고 죽이 밥으로 교체되면서 차츰 생기가 돌아오자 이제는 정상적으로 혼자서 밥을 먹게 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다. 경술엄니를 아는 사람들은 대단한 노인이라고 모두 칭송을 아끼지 않았다. 기력을 회복한 경술엄니는 조용한 성격의 충청도 할머니였다. 가끔 헛것을 보고 뜬금없는 소리를 자주 했다. 요양원 사람들은 환시로 인한 치매가 발동한다고 했다. 하지만 경술엄니 눈에 뱀이 보이고 검은 그림자가 왔다고 말하는 날은 영락없이 요양원에 노인의 사망 소식이 들려왔다. 어젯밤은 박 보호사가 당직을 서는 날이었다. 요양원의 밤은 늘 긴장 속에서 당직을 서는 날이 많았다. 가끔 방문을 열고 걸어 나오는 노인도 있고 밤이면 환청에 시달려 벽을 바라보고 소리를 치는 노인도 있었다. 박 보호사는 당직 근무를 하고 아침 돌봄이 끝나면 퇴근하는 순번으로 정해져 있었다. 퇴근하기 전까지 그녀는 바쁘게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새벽이 되자 어둠 한쪽을 쭉 찢어놓은 햇살이 요양원 창문으로 밝아오고 있었다. 오전 6시가 되어 박 보호사가 담당하고 있는 필순엄니의 방문을 열고 그녀가 들어섰다. 어르신들, 밤새 편히 주무셨어요? 박 보호사가 어둡던 방 안에 스위치를 켜자 이내 형광등 불빛이 방 안을 환하게 밝혔다. 방 안으로 들어서는 그녀를 기다리기라도 한 듯이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이고 부셔라. 아유 부셔. 박 보호사를 일컫는 건지 아님 무서운 꿈을 꾼 건지 인기적 소리에 누군가를 기다린 듯한 경스러운 이의 목소리였다.
경스럼니는 덮고 자던 이불을 슬며시 얼굴로 끌어올리며 못 볼 걸 본 사람처럼 이불을 잡아당겼다. 방 안으로 들어선 박보사의 밝은 목소리는 기상을 알리는 점호 나팔 소리처럼 명쾌했지만 방금 경스럼니의 뜬금없는 소리가 귀에 거슬리게 들려왔다. 박보사의 말소리와 형광등이 환한 빛에도 노인들은 아무도 눈을 뜨지 않았다. 단지 경스럼니 혼자 중얼대는 소리가 잠꼬대처럼 방 안에 들렸다. 저기 와 있자니요, 시커먼 거. 아이, 또 이러시네. 엄니, 이게 뭐가 있다고 그래요? 저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박보호사의 말은 태연한 척 했지만 경스럼니의 말은 늘 신경이 쓰였다. 박보호사를 향해 눈만 빼꼼히 내민 경스럼니의 눈동자는 머리 위쪽을 향해 치켜뜨고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었다. 경스럼니가 헛것이 보인다고 이야기를 하는 날이면 반드시 누군가가 죽는 일이 생겼기 때문이었다. 태연한 척하는 말과 다르게 박보사의 눈빛은 신경질적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방 안은 고요하고 따스했다. 간밤 보일러의 온기가 가득했지만 경스럼니 혼자만 춥다고 이불을 뒤집어 쓰는 행동을 했다. 경스럼니를 본척만척 지나쳐 박보호사는 돈밖에 모르는 필순엄니의 침상 앞으로 다가섰다. 그리고 침상 정리를 하기 시작했다. 필순엄니는 신경질적으로 박보호사를 쏘아보고 있었다. 이불을 걷어냈다는 불만이 얼굴에 역력했다. 지켜둔 눈빛은 무척이나 강해 보였다. 박보호사는 가장 돌보기 힘든 노인이 필순엄니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필순엄니의 신경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 부드러운 눈빛으로 필순엄니를 내려다보았다. 필순엄니, 아침밥 드시러 일어나세요. 박보호사는 최대한의 낮은 목소리로 미소를 보이며 말을 했다. 필순엄니는 언제나 박보호사가 달갑지 않은 눈치였다. 박보호사는 밤사이 침상에 수변이라도 보았나 싶어 필순엄니의 허벅지 아래로 손을 집어넣었다. 그러자 필순엄니는 눈을 동그랗게 치켜뜨고 박보호사를 향해 발길질을 하기 시작했다. 욕쟁이 할머니답게 박보호사를 향한 욕은 거칠었다. 만지지 마 이년아, 저리 가라고. 찌푸린 미간은 주먹까지 휘두를 기세였다. 서슴지 않고 내뱉는 욕설은 유독 필순엄니가 박보사에게만 누나를 부라리며 하는 말투였다. 그 발길질에 얼른 피하지 못해 가슴팍을 걷어차이는 적도 여러 번 있었다. 산다는 게 어쩔 수 없이 돈벌이로 하는 짓이지만 식전 대바람부터 욕을 먹고 난 박보호사는 기분이 좋을 리 없었다. 연달아 허우적대는 필순엄니의 발길질을 향해 박보호사는 더는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손바닥으로 필순엄니의 발목을 힘껏 내리쳤다. 그리고 목을 대가 보이도록 침을 꿀꺽 삼켰다. 두 사람 모두의 얼굴은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그날 아침 박보호사는 아침 식사를 위해 필순엄니를 휠체어에 앉히는 일도 쉽지 않았다. 그 필순엄니를 구슬리는 방법은 돈을 좋아하는 필순엄니의 돈지갑을 손에 쥐어주는 것이었다. 간신히 자리에서 일어난 필순엄니는 기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연신 박보호사를 향해 부시렁거리고 있었다. 오늘 아침만 해도 필순엄니 본인이 숨긴 돈지갑을 못 찾아 실랑이를 벌이다가 뒤늦게 지갑을 받아들고서야 순순히 박보호사의 말을 들어주었다. 밤이면 필순엄니는
지갑을 베개 밑에 감추고 나서야 잠이 들었다. 돈 모양을 복사한 10,000원짜리 가짜 돈을 진짜 현금으로 알고 소중히 여겼다. 그런 모습을 주위에서는 필순엄니가 필경, 젊어서 사채업자를 했거나 돈에 한이 생겨 치매가 걸린 노인이라고 요양원 근무자들은 생각했다. 필순엄니는 담당자인 박 보호사에게 살갑게 대하지 않았다. 어떤 부탁도 필순엄니는 순순히 들어주지 않았다. 늘 고집불통으로 냉정하게 굴었다. 박 보호사와 필순엄니 둘만의 사이에는 이해하기 힘든 미운 털이 박힌 것 같았다. 필순엄니는 박 보호사가 겉과 속이 다르다고 생각한 것인지 도둑년, 나쁜 년이라며 쏘아붙였다. 아니, 무언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 보였다. 박 보호사는 필순엄니로 인해 아침 식사 준비 시간이 길어지자 마음이 다급해지기 시작했다. 침상에서 일어나야 할 노인이 필순엄니 말고도 둘이나 박 보호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박 보호사는 늘 쫓기는 사람처럼 마음이 안정적이지 않았다. 종일 요양원을 종종 걸음으로 바삐 다녔다. 언제나 이 일을 그만둘 수 있을지 한심한 자신의 인생이 싫다고 느껴져 수없이 한숨을 내뱉고 다녔다. 같은 일이 반복이긴 해도 치매 노인은 그렇게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그녀의 일을 당장 그만두겠다는 소리는 닫힌 방문 사이로도 들리는 적이 많았다. 그건 치매 노인의 저지레가 박보호사의 일거리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었다. 한 번씩 박보호사가 화를 참지 못해 본연이 자세를 잃고 내지르는 음성은 문 밖으로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흘러나왔다. 그러나 방 안에서의 일을 그 문 밖의 사람은 아무도 알지 못했다. 박 보호사는 푸닥진 돈벌이로 집안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었다. 늦게 얻은 아들 뒷바라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사업에 실패한 남편은 빈둥거리며 놀면서 박 보호사만 바라볼 뿐이었다. 남편의 사업이 폭삭 망하지 않았다면 이 모양으로 살지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그녀도 한때는 파독간호사로 서독을 다녀온 경력이 있었지만 주사를 놓을 실력은 되지 못했다. 요양보호사란 직업이 아니면 그녀를 받아줄 직장도 없었다. 요양보호사란 명칭을 얻기 전부터 그는 양로원에 들어와 환자들을 돌보는 간병인 일을 하고 있었다. 어쩌면 그가 노인들을 돌보는 방법은 다른 사람들보다 실전에서는 더 수준급이고 베테랑이었다. 그러나 박 보호사가 담당하는 방은 언제나 사건 사고가 많은 것이 문제였다. 필순엄니가 요양원에서 생활한 지 3년째 되던 때였다. 어느 날부터 터줏대감인 필순엄니가 오랜 시간 요양원에 보이지 않았다. 필순엄니가 요양원에 보이지 않게 된 것은 고관절에 금이 갔다는 것이었다. 그 일로 담당자인 박 보호사는 시설에서 그날 있었던 일들을 변명하느라 바쁘게 뛰어다녔다. 필순엄니 자식들은 모든 상황을 요양원 시설 측이나 박 보호사의 잘못으로 책임을 떠밀지 않았다. 필순엄니의 행동이 치매로 인해 과격하다는 생각 때문인지 필순엄니의 부상을 박 보호사의 탓으로 돌리지 않은 것도 그 때문인 것 같았다. 필순엄니의 자식들은 요양보호사의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는 듯 그녀의 편에 서주었다. 필순엄니는 병원에서 빨리 요양원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경과가 좋지 못하다는 이유였다. 박 보호사는 갑자기 퇴소할지도 모를 필수넘리의 짐 정리를 하게 되었다. 혹시라도 요양원에서 죽음을 맞으면 입고 갈 수의를 겸한 고운 한복 속에서 지난날 필수넘리가 쓴 수필집 한 권이 나왔다. 물론 수필집이라고 했지만 그저 인쇄물로 허접하게 만든 그런 책이었다. 그건 필수넘리가 전 남편인 결핵 환자를 돌보며 적은 일종의 수기 같은 글 모음집이었다. 그 내용은 아들 하나와 살아남기 위한 필사의 절규가 담긴 글이었다. 필수넘리가 무엇 때문에 돈에 애착을 갖는지 그 이유가 있었고 또한 욕을 함부로 해대는 무식한 노인네도 아닌 것 같았다. 그가 없는 동안 필수넘리에 대한 오해가 많았던 사람들은 그를 이해하고 다른 시선으로 필수넘리를 바라보는 마음을 갖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한 해를 넘기고 치료를 끝낸 필수넘리는 수척하게 마른 모습으로 다시 요양원으로 돌아왔다. 필수넘리가 병원에 입원하게 된 것은 박 보호자는 화장실에서 필수넘리가 혼자 바닥에 주저앉았다고 했지만 요양원 사람들은 그 말을 그대로 믿는 사람은 없었다. 필수넘리의 고관절이 부서져 수술을 받게 된 것도 박 보호사가 필수넘리를 제대로 케어하지 않은 학대라고 생각했다. 모든 진실을 밝히게 된다면 요양원 시설 측의 책임도 따르게 되어 진실을 묻어두는 것 같았다. 필수넘리가 병원으로 이송하던 날도 하루에 한 번 화장실에 가는 게 싫어 심통이 잔뜩 나서 박 보호사를 힘들게 했다. 간신히 어르고 달래서 화장실에 도착했지만 육중한 체격은 휠체어에서 일어 세우기도 쉽지 않았다. 필수넘리는 몸무게를 이기지 못해 휘청거렸다. 넘어지지 않으려고 박 보호사의 옷자락을 잡으려 허우적거렸다. 순간 박 보호사는 자기도 모르게 필수넘리 손을 잡아주지 않은 것이 원인이기도 했다. 그 후 필수넘리는 병원으로 이송되어 수술에 들어갔고 오랜 시간 회복되지 못했다. 나이가 많다 보니 회복하는 과정이 빠르지 않았다. 1년이 지나서야 돌아왔다. 고관절 수술을 한 필수넘리는 서고 싶을 때 발조차 디디며 서지 못했고 자리에 앉고 싶을 때도 맘대로 앉지 못했다. 치료를 끝내고 요양원으로 돌아온 필수넘리는 병원을 다녀오기 전보다 더 심하게 박보호사를 미워하기 시작했다. 허약한 노인들에 비해 필수넘리는 남달리 몸이 무거웠다. 아침에 일어나 휠체어에 앉으면 종일 앉아서 활동했다. 소변도 하루에 한 번만 보았다. 그러나 그 시간을 놓치기라도 하는 날이면 보란듯이 요양원 거실바닥을 그냥 오줌바다로 만들어 놓았다. 그는 요양원 터줏대감이었고 휠체어에 앉아 오가는 노인들을 향해 못된 행동을 일삼았다. 그 와중에도 무슨 이유인지 필수넘리는 박 보호사가 눈앞에 보이면 심술궂게 굴었다. 병원을 다녀온 이후 필수넘리의 인지장애가 더욱 빠르게 나빠진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필수넘리의 행동은 어린아이처럼 변해갔다. 필수넘리가 낸 행동은 수술 충격으로 인한 손상 때문이라고 모두 생각했다. 그러나 누구도 필수넘리 행동에는 참견하지 못했다. 조금만 기분이 상하면 식판을 바닥으로 과감히 던지거나 양체질하고 입안에 머금은 물을 요양원 거실로 뿜어버리는 이상한 짓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지난번 병원에 입원한 일이 박 보호사 때문이라는 생각을 잊지 않고 안갚음이라도 하는 것 같았다. 필순없니 눈에 곱다고 생각한 사람은 끝까지 고운 말투였고 싫다고 느낀 사람은 마주칠 때마다 잊지 않고 사나웠다. 유영원의 저녁 시간은 조금 빠르게 시작되었다. 필순없니는 수저를 들어 밥 먹는 것을 싫어했다. 오늘도 여전히 손으로 밥을 입안에 집어넣고 있었다. 어린아이가 수저 잡는 법을 알지 못할 때 하는 행동이었다. 저녁을 먹고 있는 그때 필순엄니의 가족들이 요양원으로 들어섰다. 필순엄니가 손가락을 사용하던 손은 얼른 수저를 집어들었다. 안 그런 척하는 행동이 돋보였다. 손가락으로 밥을 먹는 행동을 가족들에게 보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 보였다. 필순엄니를 향해 걸어오는 가족의 모습이 보였다. 필순엄니의 미소는 이해할 수 없이 밝았다. 마음이 가장 행복할 때 필순엄니가 짓는 그런 표정이었다. 자식을 향한 자상한 엄마의 눈빛이 얼굴에 가득 차 있었다. 하얗게 지워지는 기억 속에서도 절대 잊지 않고 있는 이름을 불렀다. 그는 아들을 향해 손을 내밀고 있었다. 그것은 전 남편의 큰아들이었다. 그 아들이 요양원을 찾아오는 날이면 필순엄니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그리고 색동지갑 속에 간직해둔 돈을 아들 소나기에 쥐어주었다. 어렵고 부족하게 키운 아들에게 무엇이든 주고 싶은 마음이 깃들어 있는 것 같았다. 필순엄니는 스스로 지갑 속 그 돈이 가짜 돈인 것도 오래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건 필순엄니가 자식에게 베푸는 사랑이고 배고픈 시절 든든한 울타리였던 아들이었기에 그저 베풀고 싶은 마음의 징표였다. 요양원의 아침은 알게 모르게 분주했다. 조식을 먹기 위해 식탁 앞에 모여든 노인들의 부산한 움직임으로 거실에는 소리가 키운 소음으로 소란스러웠다. 새벽부터 소란을 피운 필순엄니에게 박보호사는 신노인이 있는 방에서 아침을 먹자며 휠체어에 달린 식판 앞으로 밥상을 올려놓았다. 그리고 박보호사는 신노인이 누운 침상 옆으로 다가가 침대 난간에 달린 자동 스위치 버튼을 눌렀다. 침상에 누워있던 신노인의 몸이 반드시 세워져 기계 소음을 따라 올라왔다. 움푹 패인 목덜미 사이로 앙상한 목뼈가 드러나 있었다. 신노인의 식사는 죽 한 그릇에 물김치 하나가 전부였다. 그 이상 신노인은 먹지 않았다. 음식물을 목으로 삼키는 식도 기능 감소로 식사를 죽으로 이어가고 있었다. 신노인의 죽이 오늘따라 찰지고 쫀득해 보였다. 박보호사는 신노인을 향해 수저 한가득 죽을 입안으로 떠넣기 시작했다. 신노인의 식사수발을 들고 있는 박보호사의 머릿속은 식전 대바람부터 욕을 해댄 필순엄니로 인해 상한 기분이 치밀고 올라왔다. 오늘도 박보호사를 힘들게 한 필순엄니로 인해 그녀가 진땀을 빼고서야 조식이 시작되었다. 거실이 아닌 방에서 필순엄니 식사를 올려놓은 것도 밖으로 휠체어를 내놓지 않은 것도 박보호사가 필순엄니에게 남모르게 내는 분풀이였다. 박보호사는 신노인의 식사수발을 들기 위해 곁으로 다가섰다. 그녀의 모습은 지친 모습이 역력해 보였다. 시작부터 심란했던 일상은 모든 걸 놓고 싶은 마음마저 몰고 온 표정이었다.
신노인의 침대 매트리스가 반쯤 세워진 곁으로 박 보호사가 의자를 끌어들여 바짝 다가앉았다. 한 수저씩 신노인의 입안으로 죽을 떠넣었다. 그리고 다시 연거푸 뜨거운 죽을 후후 불어가며 입안에 넣기 시작했다. 박 보호사는 신노인이 당연히 죽을 삼키고 있다고 생각했다. 신노인 입안으로 수저를 넣었을 뿐 정성스러운 손놀림은 보이지 않았다. 늘 그랬듯이 박 보호사가 시간에 쫓기는 날이면 신노인이 먹던 죽마저 냉큼 치우던 상투적인 행동은 그녀의 본성 같았다. 오늘도 마음은 조급했지만 다시 한 수저 신노인의 입으로 가져가자 신노인의 얼굴빛이 달라지고 있었다. 그것은 신노인의 입에서 죽이 흘러내렸다. 신노인은 숨을 쉬지 못하고 창백한 낯빛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박 보호사는 들고 있던 죽그릇을 내려놓고 신노인의 입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입안의 음식물을 쓸어냈다. 그러나 입안 가득 삼키지 못한 죽은 입술을 타고 흐를 뿐 기도 속의 이물질은 밖으로 쏟아져 나오지 않았다. 박 보호사가 다급하게 신노인을 부르기 시작했다. 엄니, 엄마, 입에 있는 거 뱉어봐요. 당황한 박 보호사의 이마에는 긴장의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했다. 신노인을 불러대는 박 보호사의 목소리가 커지자 필순엄니는 신노인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한동안 신노인을 바라보고 있던 필순엄니는 못 본 척 태연히 밥을 입안으로 집어넣었다. 필순엄니는 신노인의 표정을 보고 박 보호사를 향해 저기 하고 작은 소리를 보냈어도 박 보호사는 딴 생각에 빠져 알아듣지를 못했다. 박 보호사가 신노인의 등을 두드리다 말고 이내 간호부장을 찾아 뛰기 시작했다. 식당에는 오전 근무자인 간호부장과 몇몇 간호사들이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식당 문이 열리자 식당에 있던 사람들은 인기척에 나는 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박 보호사가 허둥대며 급하게 들어섰다. 박 보호사가 부르는 부장님이란 긴급한 목소리에 간호부장은 튕기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여사님, 무슨 일 있어요? 신어머니. 박 보호사의 목소리에서 간호부장은 순간적으로 사고를 직감했다. 박 보호사가 신노인이라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급히 간호부장은 신노인 방으로 달려갔다. 함께 밥을 먹던 간호사들도 일제히 신노인 방으로 달려가 이런저런 조치를 해보았지만 결국 신노인은 앰뷸런스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갑자기 요양원 분위기는 을씨년스럽게 침묵이 흘렀다. 박 보호사는 겁에 질려 있었다. 박 보호사 자신이 무슨 행동을 한 것인지도 자세히 기억하지 못했다. 오늘 아침 경스럽니가 말했던 시커먼 그것이 불현듯 떠올랐다. 경스럽니가 식전 대바람부터 무섭다던 검은 그림자는 신도일의 죽음을 직감해서 말한 것 같았다. 조심할걸. 박 보호사의 심장이 심하게 방망이질을 해댔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발. 근심은 박 보호사의 얼굴을 그늘지게 했다. 오랜 시간 치매 노인들과 더불어 생활을 하다 보니 자신도 그들처럼 병들고 있음을 미처 알지 못했다. 몸도 마음도 바쁘게 서두른 오늘 일은 제발 신우인이 무사히 돌아와 주길 바라는 것 뿐이었다. 요양원 사무실로 면담하고 돌아온 박 보호사는
남겨진 노인들 돌봄이 손에 잡히지 않아 방안을 서성거렸다. 오랫동안 노인들 돌봄을 해온 박보호사의 불손한 행동은 여러 번 요양원 시설 측으로부터 주의와 충고를 받은 적이 있었다. 그녀의 타고난 성격인지 잘 고쳐지질 않았다. 노인들을 함부로 대하면 훗날 자신도 돌봄이 필요할 때 본인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거라는 생각은 하지도 못한 것 같았다. 근본이나 본심은 바뀌지 않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그로 인해 박 보호사가 담당하는 그 방 노인들의 표정은 늘 밝지 않았다. 병원으로 실려간 신노인은 응급조치를 취했지만 질식사라는 사망 결과가 나왔다. 요양원 근무자들은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지만 신노인의 죽음은 박 보호사가 서둘러 급하게 먹인 식사는 돌봄이 아닌 일종의 또 다른 학대 행위라고 미루어 짐작했다. 신노인이 세상을 떠나고 하얀 호청이 덮인 침대 매트리스는 흡사 그 자리의 주인을 대신하는 숨결 같았다. 신노인의 자식들은 장례를 마치고 마지막 유품을 챙기기 위해 요양원으로 찾아왔다. 신노인이 묵었던 방으로 들어선 딸은 하얀 낫달의 침상을 쓰다듬으며 엄마를 불러가며 꺼이꺼이 서럽게 울기 시작했다. 그의 울음은 슬퍼하는 건지 잘됐다는 건지 구분하기 어려운 힘든 그런 태도였다. 신노인과 함께 살던 아들의 이혼으로 신노인은 마땅히 거주할 곳이 없었다. 그 일로 인해 마음의 병을 얻고 치매가 왔다. 요양원 생활은 순조로운 듯 했지만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집착은 종일 밖으로 나갈 문을 찾아 요양원을 헤매고 다녔다. 결국 신노인이 식음을 전폐하면서 급격히 병세가 악화되어 갔다. 조금씩 야위어 가던 신노인은 거동마저 하지 못했고 끝내 신노인의 마지막 생을 밀어내고 말았다. 신노인이 묵었던 방은 관찰 카메라가 없었다. 노인들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요양원 어느 방에도 카메라를 달지 않았다. 어떤 방법으로 질식을 했는지조차 알 길이 없었다. 단지 박 보호사가 말하는 진술을 믿는 게 전부였지만 이번 일만큼은 그리 허술하게 박 보호사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다. 박 보호사는 절대 급하게 음식을 주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신노인의 자식들은 그녀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박 보호사를 처벌해달라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맞은편에서 밥을 먹고 있던 필순엄니만이 그날 그 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박 보호사의 행동을 알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러나 필순엄니의 상태가 그 지경이니 신빙성이 없는 말이었다. 신노인의 사망으로 관내 경찰서는 요양원으로 한동안 들락거렸다. 요양원 사각지대에서 일어나는 노인학대 행위는 요양보호사로 인해 인권이 없는 행동을 일삼고 노인에게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기억을 소멸하고 있는 노인들의 편안한 휴식에 오히려 고통을 동반시켜 마음을 빼앗아 버린다고 수사관은 말했다. 박 보호자는 업무상 과실로 진술서 작성을 위해 경찰서를 오갔다. 그녀는 그 후 주의 의무 위반이라는 금고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박 보호사와 신노인이 요양원을 떠나고 요양원에서는 안전관리 교육을 실행했다. 요양보호사가 노인들을 돌보는 일은 요양보호사와 노인이 함께 공존해서 남은 생을 잘 지켜주는 일이다.
중증 치매에 놓인 대소변을 치우는 일부터 심각한 어려움이 따르는 일이 많다. 요양보호사를 옛날 식모 취급을 하는 노인들도 간혹 있다. 편마비 환자의 경우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기에 본인의 괴로움은 우울증으로 힘들어진다. 간혹 요양보호사의 돌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보호사를 대하는 태도 또한 함부로 막말을 일삼아 정신적 피해를 주기도 한다. 요양원 시설 측은 노인들 돌봄에 불만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내 부모를 섬기듯이 사랑을 담아 케어해 준다면 서로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전달되는 신뢰가 쌓인다고 요양보호사들을 모아놓고 교육 겸 당부도 잊지 않았다. 신노인이 사망하고 나서 사회복지시설은 급속히 달라져 갔다. 관련 법규와 지침서가 생겼고 사회복지시설 안전교육이 실행되었다. 박 보호자를 알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은 그녀가 든 잘못된 행동은 노인들에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침으로 교훈 삼았다. 오늘도 요양보호사들은 싸늘한 가슴에 얹었던 손을 바로 모아 불순물로 얼룩진 치매 노인의 침상을 따스한 마음으로 뒤척이고 있다.